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강북을 결국 가시는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북을에 떠오르는 별 정봉주입니다. 아유, 그때 강북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아니 지난주에 저는 읍천리를 출마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읍천리 계속 이거 뭐 하길래. 그렇게 미리 스포일링하면 행복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극적 효과를 위한 거예요? 뭐요? 아니 실제로 네. 저는 지금 그 집사람 건강이 안 좋아갖고 네. 그 출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판까지 고민을 했는데 출마 자체를 고민하신 거예요? 아니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벼랑간에 이제 그 12월 말에 네. 집사람 건강이 확 안 좋아져갖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하라고 집사람 최종 승인 났고. 제가를 해서 네. 그러면 가겠다. 그리고 당에서 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다. 당에서라고 하면 누구예요? 아니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당에서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민주당에서? 제 마음속에 민주당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들리는 이게 뭐 참 기자들이 참 이런저런 많은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 저 당 대표께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원외 혹은 뭐 비례 당선자들 이렇게 한 번씩 쭉 이제 모시고 예. 어때 강북을 같은 데가 참 민심이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돌아갔고 저는 진짜 들은 바 없어요.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당 대표님하고 네. 대선 때 몇 번 뵌 적 있고 이 선거 관련해서 전혀 없고 전혀 통화? 없습니다. 통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 아니 대선 끝난 지가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 당 대표를 그 연락을 이후에 해- 만난 적이 만난 없다고요? 적이 없습니다. 카톡 아니 교육연수원장은 완전 허접한 자리구만요. 공식적 상에서 교육연수원장 임명할 때 한번 만났고 네. 사적으로 만난 자리가 그래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 관련해서 이 지역구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들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원외에 있는 분들 혹은 뭐 다른 비례의원들이 했는지도 잘 모르시고. 글쎄 누구 유튜버들이 방송에서는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아니 그냥 정봉주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얘기 나눈 적 없어도 네. 얘기 나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당원표가 많이 나와요. 민주당 해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바로 꼬랑지 내리잖아. 민주당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네. 여튼 뭐 강북을로 가시는 건 확정된 거고. 그러면 선언했으니까. 네. 어쨌든 갈등 같은 거기 계신 분이랑 갈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선은 갈등이 있죠. 경선은 세력과 세력의 충돌이니까. 근데 이제 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전화 연락이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는 아니죠. 연락이 늦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몇 개월 전서부터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랬죠. 박용진 의원의 반응은 몇 개월 전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더 나눴는데 이제 그건 개인 간의 사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셨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전화를 먼저 하셨으면 예. 다른 사람보다는 양호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 보니까. 수업 여태까지 전화 한 통도 없어. 아니 이분 요즘 격앙돼 있어요. 누구죠? 거기 누구? 박문규. 박문규. 네. 여기 공천 탈락 컷오프입니다 여기. 김용남 의원은 공천 경선도 안 시켜요. 이미 그 방침이 나왔어요 당에서. 그래요? 경선 안 시킨다고. 아니 방침이 나온 건 아니고 네.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어요. 경선 안 하고 이 지역은 원래 정치권은요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그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뭐가 막 돌던데요? 뭐가요? 그 컷오프 대상자들 그거 다 그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이에요? 예. 진짜요? 진짜 사실 그럼 무근입니다. 저희 사실 무근이니까 공개해도 돼요? 공개하세요. 사실 무근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그 결과가 합산이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그 따르면. 점수가 이제 합산이 돼서 이제 그게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평가 항목이 여러 개예요. 네. 그 평가 항목이 각자 맞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총점은 대표도 모릅니다 지금. 그거 주관하는 의원들도 몰라요. 왜냐 합산이 안 됐어요.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사무총장은 제일 먼저 알지 않나요? 합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어제 기사가 막 돌잖아요. 네. 그래갖고 당에서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사실 무근이다. 어. 근데 제가 그 당무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을 어제 쭉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셨어. 예. 그랬더니 이게 당직자도 그 요로요로에 있는 당직자들한테 아직 합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부분의 얘기예요. 합산이 되지 않았는데 요거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온 이름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그냥 막 상상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저는 명단 모릅니다. 명단 안 봤어요. 보여드려요? 보여주세요. 끝나고 방송 끝나고 보세요. 두 분. 아 그래. 어쨌든 당에서는 아직 점수조차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예. 하위 10% 하위 20%가 컷오프 대상이 아니고요. 자기가 얻은 득표수의 감점 대상이에요. 감점이다. 컷오프란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민주당 된다. 당원 당규에는 없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컷오프 자체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감점은 받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리고 그 감점조차도 이야기 나오는 거는 아직은 뭐 당에서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2020년도에 이해찬 대표 계실 때 만든 당원 당규 조항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일날도 이 경선 당일날 본인이 하위 10%입니다, 20%입니다 본인에게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불출마를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해도 돼. 판단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냥 점수는 낮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면 경선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알려주는 그렇죠. 거예요? 경선 들어가겠다라고 선언되는 날, 네. 그럼 너는 이번에 들어가는 현역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제도가 그리고 그 이후에 안 바뀌었습니다. 네. 당일날 너는 하위 10%입니다, 20%입니다라고 하면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때 불출마하는 분들이 2020년에 몇 분 계셨죠. 경선 비용 내기 전에. 그렇죠. 아, 그나마 네. 그래도 낫네. 아 이게 좀 나아요? 아니 경선 비용을 보통 경선 붙는 후보들이 내거든요. 네. 뭐 여론조사 비용 뭐 이런 거 아. 경선 비용을 보통 네. 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내는데 돈 이미 내놨는데 감점 대상이라고 나중에 알려주면 열받죠. 그거 돌려주지도 않고. 2007년도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는요 대선 주자들 3억인가 얼마 냈는데 소송 걸게 따라서 돌려준 케이스도 있어요. 당에서? 예. 아, 소송 걸겠다 그러면 또 돌려주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무척 그 나름대로 민주적이에요. 아 달라면 주고. 원래는 안 주는 규정으로 있는데 네. 나 컷오프 되지 않았냐 경선 못했는데 아. 왜 경선 비용 받아가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강북 어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데 막 항의하니까 그건 줘야죠. 예, 그러니까 좀 돌려줬어요. 경선에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경선 비용 받으면 안 요즘은 되죠. 경선 비용 받고 컷오프 되면 안 돌려줍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예. 와, 여튼 뭐 돈도 많을 텐데 되게 챙기네요. 민주당은 국힘 부자인데. 걱정이나 하세요. 국힘 걱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컷오프 시키는 너네 당 걱정이나 하세요. 떠돌아다는 얘기는 사실이 포기했어요. 아니다. 저는 이미 네. 걱정하다 포기했어요. 아, 그럼 김영남 의원님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이게 정치평론 하실 거예요? 아 제가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네. 무슨 평론을 얼굴 해요. 빨개지잖아요. 왜 이렇게 염장을 지르세요? 아니, 포기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네. 국힘에 뭐 이렇게 쓴소리하는 거를 포기했다고. 아, 그래요? 말을 하도 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했다 이제 내려놨다. 그러나 도전은 이제 하시는 거고요. 아,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뭐 얘기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관위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하고 네. 바로 그 다음 날 공관위원장 발표가 났잖아요. 네. 1월 5일 날. 네. 근데 그 1월 5일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오후에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음. 행사 마치고 가면서 기자들한테 툭 던진 거예요. 네. 정영환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공관위원장 발표는 그렇게 허투루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럼요. 따로 네. 자리를 만들어서 왜 중요한 우리가 분이니까. 이분을 공관위원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선임을 했는지 뭐 명분도 설명도 있어야 해야 되고 네. 그 가장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선거 과정에서. 근데 흘리듯이 얘기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이상했는데. 싸했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통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관여를 한 게 아니고 네네네. 직전에 통보 받고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네. 오늘 나머지 공관위원들도 발표가 됐어요. 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이 네. 누굽니까? 이철규 의원. 이철규. 네. 찐
신윤. 그리고 아니 뭐 지금 제일 실세죠. 국민의힘의 최고 실세예요. 거의 패밀리 느낌. 아니 유일한 메신저니까. 네. 아. 그분 얘기가 근데 자주 나오네요. 인재영입 위원장의 또 된 것도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네. 심지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공천 누가 하겠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인가요? 이 사람을 그렇죠.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천은 그냥 용산의 뜻으로 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당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로 그냥 다 끝났다.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김용남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심지어 안 된다고 얘기까지 했어. 무슨 그분이 네. 진짜로요? 뭐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안 된다? 경선 안 붙일 거라고. 어떻게 안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왜 안 붙일 합법적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뭐 용산 뜻이라도.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하죠. 정무적 판단이다. 판단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관행 이제 그 룰 다운 단계로 규정한 게 있고 네네네. 관행인 것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4명 5명 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적합도 조사를 좀 돌려봐요. 네네. 그래갖고 현격하게 떨어지는 사람 분들은 컷오프. 컷오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보통 2인 경선, 3인 경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국민의힘 수원병 네.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적합도 조사를 돌리면은 김용남 의원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제일 높게 나올 가능성이. 예, 인지도 높고. 근데 이제 적합도 조사를 돌리지 않고 컷오프 시키겠다? 네. 이건 무조건 정무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늘 이유를 그렇게 돼요. 이유를 정무적 판단이다. 정무적 판단이다. 그냥 모든 게 설명 불가할 때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 말뜻은 그 이제 이렇게 우려하고 그런 말뜻은 일단 이철규 의원이 와서 네. 윤심이기 때문에 용산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의 비대위원이나 당의 공관위원이 본인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총선 전략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외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철규 의원이 좀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게 그분은 강원도 삼척 지역이거든요. 네. 그 수도권 선거 경험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전쟁이거든요. 선거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셨죠. 예.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50%가 수도권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경험이 있고 그 민주당도 그 호남 출신 분들을 공간에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경험과 수도권 전쟁, 중원의 전쟁 또 경험은 달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호남은 경선만 이기면 본선은 그냥 가는 곳이고 네네네네. 수도권은 경선도 이겨야 되고 본선도 이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자체가 공심위원이나 당의 중책, 특히 이런 선거의 전략을 짜는 데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여튼 그래서 정무적 판단에 의한 이유로 아예 그냥 후보조차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지금 판이 그래요. 정혜수님, 그거 참 아픈 얘기예요. 제가요? 예, 이 후보도 못 된다는 게 얼마나 지금 4년을 와신 상담해 왔는데 절치부심하고. 아니 저는 여기서 두 분한테 처음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런가 보다 그러고 혼자 참 그냥 아프겠다. 사귀고 있어요, 예, 혼자. 너무 아프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평론을 훨씬 잘하니까 평론하면 수입이 더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괜찮죠? 그걸 돌려서. 예. 제가 너무 아니 직설적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예. 칼제비들이 예. 찌르는 것까진 좋아. 예. 비틀진 말아야지. 찌르고 비틀었네. 아니 여기는요. 본인이 비틀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찌르고 지금 김용남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소문이 돌잖아요. 네. 찌르고 확인 사살을 하는 중이에요. 이거 아픈 거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가지 마요. 진짜 우리. 잔인해요.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뭐 다음 스텝을 준비하세요? 준비해야죠. 네. 그 어떤 스텝일까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탈당? 다음에 아니 알려드릴게요. 평론가의 길로 쭉 가시라. 그러니까 길은 이제 평론가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탈당해서 뭐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합류하시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까 저희가?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라고 그러셔갖고. 예.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고 적합도도 높게 나오는 분들은 네. 원래 여당일 때는 이렇게 해요. 아웃을 시키면서 차관급 자리에 보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런 그 경륜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미리 자리를
한 3, 40석 세팅을 비워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갈 사람들 다 갔어요. 아. 줄 자리도 없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길이 뭐냐면 네. 어차피 수원시장 2022년도에 나갔으니 네. 2026년도에 수원시장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쉬어줘라. 그럼 이제 김용남 의원은 안 믿죠. 야, 지금 국회의원 공천도 안 주면서 7, 8개 관장하는 수원시장을 못 날 줘? 믿지. 그럼 그때는 당신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네. 정치적으로. 네? 안 믿죠. 아, 그럴 경우 이제 탈당하고 민주당이 문이 열리는지 이렇게 기웃기웃하겠죠. 안 해요, 안 해. 아, 민주당은 안 간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아니 이준석 신당 가실 것 같은데. 아이, 그래서 다음 수도권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예. 요 시간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다음 주. 위해서 네. 그러기 때문에 박문규 단독 후보 그 결정을 2월 중순 이후로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늦추다가 아 근데 이제 그 늦추는 것 자체가 이미 김용남 안 된다는 걸 또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빨리 못 나가게 하려고 질질질질. 그렇게 해요 원래 당은. 아 그래요? 아, 원래 공천은 그래서 많이 늦어져요. 반발이 셀 지역 같은 경우는 점점 밀어놓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예? 그 마지막 공천 나올 때까지? 그것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다음 주에. 아니 근데 제가 보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왜냐 다음 주에도 결정 못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뭐랄까 자객 공천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죠. 예, 자객 공천 예. 같은 거가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치 아주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딱 보면 아 저기는 누구 싫으니까 정몽주 보내는구나. 저기는 누구 내리려고 네. 이런 게 이제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자객 공천인데 이제 그 전제나 조건이 한 세 가지가 이제 부합된 건데 네. 첫 번째 정봉주 가서 이긴다는 전제예요. 자객 공천이라는 게. 이미 그거 보고 그날 기자들이 정봉주 이겼네? 그러니까 경선에서. 예, 네. 경선에서. 아니 제가 그 박용진 의원하고 네. 붙어서 원사이드하게 밀리면 자객 공천이란 말씀하겠습니까? 가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네. 아 이걸 왜 하지? 그래 기자들이 이미 이겼나? 그다음 두 번째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누군가가 칼잡이를 파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누가 파견했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잖아요. 나 의뢰받은 적이 없다. 내 스스로 갖고 자객 공천이라 그러면 네가 무슨 검투사로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가서 스스로 자객이라고 해. 네. 이러고 비웃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네. 이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넌 자객이다. 그럼 자객 공천 누가 보냈나? 스스로 갔나? 아, 이 모든 게 저한테 유리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객 공천의 최종적인 목적은 네. 그 본선에서 그 자객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당내에서 그렇겠죠. 의 네. 경쟁자만 제끼고 본선에서 그 자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강북 을 같으면 워낙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네. 이길 공천만 확률은 높고. 그렇죠. 자객이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도 쉽게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50 몇 명 된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 출신 그리고 장차관 그리고 네네네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50몇 있는 명이세요. 50명이 넘죠. 네. 지금 대통령의 뭐 서울법대 동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50명이 훌쩍 넘어가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가겠다는 지역이 본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닌 지역도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내려 꽂힐 사람들이 본선 경쟁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박문규 전 장관. 아니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자기 하도 지역만 많아갖고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네. 당내의 소위 비윤 세력 제거가 목적이냐, 최종적으로 총선 승리가 목적이냐,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당이 안 돼도 그냥 쟤만 죽이면 된다. 이러면 이제 당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당을 장악하는 데가 가장 주안점이 있느냐, 아니면 꼭 뭐 나하고 가깝구나, 끝까지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당의 총선의 의석수를 더 가져올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인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요즘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이분이 하셨어요. 네. 예. 전주 알았어요. 제정신 얘기할 때. 근데 지금 김용남 의원이 분석하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제정신인 사람은 공천 못 받습니다. 아.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네. 예, 근데 저 얘기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를 그 소급해갖고 봐야 되냐면 네. 민주당과 국힘 내부나 여기서 비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총선 1년 반쯤 앞뒀을 때 네. 검사들 40~50명 공천한다 그랬어요. 그 검사들 40~50명 공천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광범위하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관장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때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네네네. 근데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보기엔 조금 돼가는 돼가는 형국입니다. 과정이다. 실제로 네.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뭐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예, 현재. 지금 현재. 너무 그리고 많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단순히 검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검사 출신을 청와대 그 용산에서 오거나이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우리가 비판했잖아요. 1년 반 전에. 아니다. 여기서도 또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 공관위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2~3명 빼놓고 다 외부 인사들이에요. 네. 외부 인사들은 모릅니다. 이게 당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외부 인사들은 결국은 이철규 의원이나 말을 당 들을 내부 수밖에 인사들이 없다. 하는 이 결정에 들러리 쓰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예. 없으니까. 그럼 이철규 의원은 혼자 합니까? 용산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죠. 네네네네. 결국 이번 경선은 공천은 용산의 뜻대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폭망한 게 불과 몇 달 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10월 10일에 폭망했어요. 그런데도 이 교훈을 안 받아. 아니 그 폭망한 약발이 2달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워요. 아니 근데 저는 제 견해에 동의하는 네. 김용남 의원이 더 놀라워요. 아니 용산 생각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뭐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이게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니 차라리 의원 수가 조금 줄더라도 정말 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로 한번 꾸려서 열심히 남은 한 3년이라도 한번 달려보겠다. 아니 지금보다 어떻게 더 따라요? 아니 근데 그게 더 황당해. 아니 지금 만족 못해요? 이렇게 MC님 네. 프로그램 폐지되겠어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싫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제가요? 하셔. 예. 아니 그럴 수도 일단은 용산에서 보면 얄미워 보여. 아니 일각에 일각에 지금보다 더 뭐 대통령의 뜻대로 당이 움직이기는 어렵 보이는데 뭐 그것도 불만일 수가 있겠죠. 근데 계산을 요새 가만 들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총선을 이긴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기냐? 대통령 지지율 지금 뭐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 잘 나오는 게 대통령 그 지지율 35% 나오는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만 얘기 들어보면 이 35%는 대통령님의 진짜 찐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총선 투표율이 대략 60% 안팎 아닙니까? 네. 그러면 35%, 35%는 그렇지. 50%가 넘어가는 투표율 60% 중에 이 35%는 몽창 다 가서 투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득표율로 계산하면 5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총선입니다라고 누가 옆에서 요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산수 바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거요. 그 네. 바보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그렇다니까. 우리 정 MC님은 제정신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이는데 저게 전통적으로요. 전통적으로 하나의 전략이에요. 저게 누가 쓰는 전략이냐면 트럼프가 쓰는 전략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통해 갖고 정치 혐오를 늘려요. 그럼 투표장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적극 지지층은 나오니까. 적극 지지층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게 35% 지지를 갖고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 전략입니다. 아 이기는 필승 전략이네 그러면. 필승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 35% 지금처럼 그러니까 여당 문제 있는 거 신경 안 써요. 자꾸만 야당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다라고 하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게 되면 투표율은 낮아진다. 여기가 싸움만 붙여놓으면. 예, 투표율은 낮아진다. 어. 그러면 낮아지면 60%도 지금 총선 높게 나오는 거예요. 55% 나오는데 우리 지지층 35%는 반드시 나온다. 근데 여기 오판이 있어요. 35%가요. 네.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표본율이 1000명이에요. 예, 예. 이분들하고 네. 막상 투표장에 나오는 비율은 실질적으로 지지자들 중에서요 20% 초반대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산수 바보 아니야. 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실질적으로 35% 응답을 하지만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 저 35%가 네.
열성적이고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보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바보들이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옆에서 그 보면 공천을 한심해, 안 짓다니. 한심해.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말 좋지. 그 김용남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이래야지 주죠. 바보들이 하고 있어요. 이철규가 제일 바보예요. 뭐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지 체면이 없진 않아요. 아니 민주당은 오. 확실히 달라요 여기랑? 민주당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좀 적어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이 들어가서 당 대표가 이러고 최고위원들이 이러라 저래라 공관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인위적으로 지금처럼 준비하고 있는 의원을 네. 적합도 조사를 무조건 돌립니다. 네. 잘라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합도에서 2%, 3%, 5% 미만 나오는 분들을 몇 프로 미만 나온다라고 룰도 또 정합니다. 그럼 아웃이에요. 그 정량 평가만 해요 거기는 정성 평가 없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항목이 정량 있죠. 평가에 네. 묻혀버리죠. 아. 그 정성 평가가 네. 정량을 뛰어넘지 넘지를 그러니까 못해.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를 뛰어넘지 못하게 제도가 딱 막고 아니 있습니다. 의원들 상호간의 다면 평가는 몇 %예요 비율이?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높잖아요. 그것도 높고 그건 대표적인 정성 평가 항목이죠. 그러네요. 다면 평가 그 아니 근데 그것도 정량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정량이에요? 아니 의원들끼리 그 잘하는 의원들 쓰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도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네. 하위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뭐너 품안신 할 수 있지만 수능 등급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들이 점수 안 주면 그러니까 뭐 9등급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군요. 질문도 포지티브예요. 네. 잘하는 이 분야에서 잘하는 의원 3명 적으세요. 이 분야에서 잘하는 의원 3명. 네. 근데 여기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면 무조건 꼴찌로 갑니다. 이건 어떻게 이건 정성이 아니라 정량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개파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이에요 이게. 그 개파 예. 정치를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이제 자객 공천이 말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않고 자객을 앞에다 놓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아니 자객 공천 듣는 자객 얼마나 보낸 기분 사람도 나쁘겠어요. 없고, 예. 보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 재밌었고 원래 네. 자객이란 말은 네. 일본에서 이제 공천 때 나왔던 네, 말이고 네, 네, 오래전서부터 네. 우리는 거기다 이제 붙여고 자객 공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 전제가 정봉주가 세고 정봉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웰컴. 아니 근데 정봉주가 꼭 세다를 떠나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객 보낸 시스템,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자객 시스템이 민주당의 자객 예. 시스템 어떠냐면 자 열렬한 지지자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어떤 선거든 막 적극적으로 막 활동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대체로 친명, 색깔이 명확한 분들. 그리고 친명 색깔이 별로 없거나 약간 비명 쪽이라고 판단되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색이 강한 분들, 원외가 됐든 혹은 비례대표가 됐든 이런 분들을 보내. 예. 그래서 설령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친명 색깔이 명확한 사람이니까 우리 적극적 지지층들이 열심히 몰아서 열심히 운동해줘서 이 사람을 만들어줘 후보로. 그럼 이제 당선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제 자객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박용진 네.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당하기 전에 네. 이미 10여 년 전에 민주당 입당했는데 입당하기 전에 타당에 있으면서 그때 한 두세 번 떨어집니다. 네. 그래 20대 후반 때부터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요. 그 지역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정치권에 들어서 20년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관리한 사람과 저는 이제 들어간 지 8일 날 했으니까 일주일도 안 돼요. 네. 조직적으로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고 아무리 이게 지지하는 열성다운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네. 제가 가서 이깁니까? 아, 뭘 걱정을 해요? 그래요? 그럼요.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전까지 무조건 이긴다 그래놓고 지금. 질 것 같은데 왜 가요? 예? 질 것 같은데 왜 가요? 사나이가 그랬잖아요. 돈이 없지 무슨 이게 없냐. 예? 그래서 네. 질 것 같아도 네. 도전하는 정신이 정치인의 덕목이에요. 아, 저는 깔끔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낮은 확률에 도전하시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지금? 지금 아저씨, 30대죠, 30대죠. 아저씨 연세라 걱정하세요. 그래서 네. 이 공천이 네. 일반 그다음에요. 네. 2001년 전에 1년 전에 네. 이 지역의 권리당원이 한 4,000명, 5,000명쯤 될 거예요. 권리당원 50%, 네. 민주당 지지자 일반 국민 여론 50%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4천 명쯤 되는 권리당원 명단을 다 알고 있어요. 현역 의원들은. 네네네. 저는 아는 숫자가 0명입니다. 아, 너무 불리하다. 너무 불리하죠. 네. 가지 마세요. 아니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전략은 네. 이거, 뭐예요? 또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전략은 핸드폰 전략밖에 없어요. 핸드폰 전략 뭐예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010-3394 네? 4010 그게 뭐예요? 010-3394 4010 네? 강북 을에 계시는 권리당원 여러분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010 3394 3394 4010 4010. 예, 입력해 두세요. 강북 을에 안 사시잖아요. 저요? 근데. 안 살죠. 그 문자 전용 핸드폰입니다. 전화는 안 받아요? 아 문자 전용 핸드폰이에요. 아, 전화 좀 받으시지. 예. 난 이거 그래서 의원님 이쪽으로- 건 줄 알았어요. 아, 네. 우리 그 사무실 폰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 강북을에 살고 있습니다. 네. 라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면 제가 이기는 거고 아. 문자를 덜 주면 아, 그렇게 가신다고요? 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전략이. 근데 경선을 붙으면 보통 일주일이나 한 5일 전쯤 여기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안 돼요? 핸드폰 번호를 줘요. 당원 명부를. 안 줘요. 안심번호로 전환해서 주잖아요. 예, 그래갖고 네. 주는 게 아니고 안심번호를 이렇게 확보한 거를 문자를 보낼 수 의뢰해서 있지. 네. 당에서 문자를 보내줘요. 아. 당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양자가 똑같이 보내는 그 균등하잖아요. 아. 이건 대칭 전략인데 이미 비대칭 전략으로 저쪽은 4천 명의 명부를 갖고 있고 나는 한 명도 명부가 없다. 그래서 010-3394-4010 네. 광고 조용히 좀 하세요. 그만하세요. 무슨 네. 아니 대리운전 업체도 아니고 무슨 전화번호를 매우 이렇게. 불리한 싸움이나 나는 도전한다. 그래서 자격 공천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웃기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구도 그래요, 그럼 사실? 다 그렇게 불리하죠. 아, 그래요? 불리한데 도전하는 거예요, 현역 의원한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어쨌든 예를 들면 친명 이분들이 좀 많이 좀 있어줘야 다음 스텝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는데, 이 비명이나 반명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중간에 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쨌든 좀 친명들을 꽂아줘야 되는데 마땅히 수도권이 거의 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니까 꽂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역 있는 그 몇몇 자원들 가운데 이제 좀 비명이나 반명 쪽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 좀 꽂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죠. 사실 그렇죠. 본인들의 판단으로 가는 거죠. 대표가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렇다는데 아니 여기 민주당을 안 해봤잖아요. 아니 그, 예. 그 아니, 밖에서 그래도 볼 때 아니 보면 이런 거예요. 알지. 보면 아니, 알죠. 저는 알죠. 진짜 그건. 농담이 아니고 네. 보세요. 대표님하고 텔레그램 주고 받았어요. 예? 제가 어디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대표님이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요 근거로 자기가 대표님한테 동의를 구했다고 뿌리면요. 네. 누가 곤란해지겠어요? 대표님이 곤란해져요. 음. 그러니까 일체 통화를 하거나 일체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곤란해져요. 네. 그러나 그게 맞다고 보시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 앞으로 여론조사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귀찮아 죽겠네 아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3.1%,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여론조사 아까 얘기를 김 의원이 했어요. 아까 뭐 35%뭐 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아, 얘도 되지 여론- 마. 얘도 되지 여론조사 마. 하지 마세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여론조사 업체 뭐 밀어주는 데 있어요? 특별히? 아니잖아요. 왜 여론조사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 네. 업체인 줄 알았어요. 전화번호 계속 얘기를 해갖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명 세력을 조금 더 가기 위한. 아니, 공천. 지금 각 지역구 이렇게 보면 네. 소위 친명으로 분류된 현역 의원 지역구에는 도전자가 없어요. 도전자가 있어요. 아니 도전자가 제가 그 말씀을 거의 듣고 없어요. 찾아봤더니 네. 빵명이 무척 빵명. 많아요. 빵명. 빵명인 지역구가 빵명.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원이나 이 경기도 쪽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없어요, 없어. 좀 말씀 좀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아니, 저도 말 좀 하게 해요. 정성호 의원이 아, 대표적인 친명 아니에요. 정성호? 거기도, 예, 거기도 많아요. 아니, 거기는 이번에 문자 약간 보내신 뭐 분 그분인가요? 예, 네. 많아요 거기도. 거기는 그 문자 뭐 얘기도 그런 분들은 네. 그냥 출마의 의의를 들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네, 네. 같고, 근데 비명으로 분류된 현역 의원 지역구에는 강력한 도전자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요. 보면 수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친명 색깔이 더 강화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고, 어제 탈당을 선언한 3명도 사실은 다 비명인 분들인데 적어도 민주당 공천으로 그 지역에는 출마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탈당했으니까. 탈당했으니까. 예, 예. 탈당했으니까
한 거고 마지막에 탈당을 번복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공천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네.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그냥 한마디로 좀 얍삽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제 출마하실 아니 실제로 분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아니, 윤영찬 의원을 이분 비롯한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근데? 상식과 원칙이 제기했던 민주당의 네. 문제가 네. 하루 사이에 해결된 건 없잖아요. 네. 전혀. 몇 시간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변화는 오로지 한 가지. 예.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했던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네. 감찰이 시작됐다는 거. 아, 그거 외에는 다른 변화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그동안 계속 탈당을 예고했던 분이 갑자기 30분 전에 번복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너무 네. 귀하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안 귀해서 탈당하겠다 그랬어요? 약간 좀 저도 좀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내 사정을 잘 하시니까 치졸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변명치고는. 윤영찬 의원 사정은 잘 모릅니다. 당내 사정은 좀 아는데 왜 번복을 했는지 네. 나머지 의원들도 너무 당황.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은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원칙과 상식. 그래서 원래, 몇 시간 만에 무너진 게 아니라 몇 분 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황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임종석, 뭐 고민정 이런 의원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만류했다는 얘기는 이제 들리긴 하던데. 아니 그 전에는 안 말렸어요. 그러긴 했어. 그 전에는 야 나가 이러다가 몇 시간 전부터 막 집중적으로 말린 거예요? 아니 그러긴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윤영찬 그분이 청와대 네, 비서관으로 네, 네, 네. 수석으로 계셨기 네, 네, 때문에 아마 친문 이쪽 분들이 좀 말렸을 것 같은데 네. 몇 분 사이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야,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계셔도 계속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정말 생각해 줄까? 아니 근데 그분 페이스북 보셨어요? 못 나가는 변 그거 올리신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 남아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네, 그건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신당의 정신은 또 찬성한대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2의 유호정인데 이거는 신당의 정신은 또 찬성하고 아니 연세 드신 분이 왜 지지한대요. 젊은 사람을 따라해요? 희한한 그 어떤 멘탈이실까? 그게 이제 약간 궁금했는데 그 당내 사정까지는 이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 당내 사정은 잘 알지만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은 당내에서 조금 멀어요. 그 당 제가 외 보기엔 사정이에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네.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하던 세 분마저 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에 뭐 당내 개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엔 공천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제정신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아 누구죠? 이분이. 이분이요? 그래서 잘리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 제정신이면 잘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를 자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아니죠. 말씀이신 거죠?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누굽니까? 현근택 변호사 그분이 이제 요 사태를 어쩌면 촉발시킨 그분일 수 있는데 예. 그분에 대한 뭐 징계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예. 그분들이 이제 두 분이 서로 문자로 막 얘기를 하는 게 또 예. 사진 찍혔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거 뭐 사당화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재미없는 주제인데. 재미없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건 진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네. 재밌어지려면 네.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엄중 경고로 나오는 거예요. 엄중 경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딱 엄중 경고 딱 나와주면 아니 엄중 경고로 나오면 그거는 아무 페널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컷오프 대상도 아니고 별거 아닌. 그렇게 되면 정말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럼 현근택 변호사는 다시 여기 나오고 네. 그렇게 돼도 이제 그 주제가 이미 물결에 씻겨내려갖고 별 재미가 없어요. 큰 재미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얘기하기 싫으신 건 아니고. 아니, 얘기하기 싫은 게 아니고 네. 이미 여기 한 3, 4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 패션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강북을 나가신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한 얘기거든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번 다 주에 선언했죠. 지난주에는 정용진 MC가 말씀하셨고 제 입으로 제가 직접 얘기한 거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예. 그것도 벌써 한 사흘 지났네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도 기사가 나오니까 유효한 거죠. 참 깔때기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잠깐 한동훈 위원장은 또 약간 불편하시죠?
아니 여긴 요즘 잘해요. 제 내 정신으로 친구로 얘기해요. 문제요. 아 그래요? 내 친구 아니 막 가는 인생인데 뭐.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저 부산에서 그 티셔츠 입은 거 보셨죠? 예, 1992. 예, 예. 아 부산 민심. 아 그거 아주 센스 있다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아마 누가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이 정말 야구를 좋아해서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건데 상당히 마이너한 문제잖아요. 그건 마이너한 문제고 네. 거기에 메시지 같은 건 뭐 크게 의미도 실 것도 별로 없고. 아니 그러니까 부산을 네. 방문하니까 부산 분들이 좋아할 만한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연도가 박힌 티셔츠를 입자 이런 거는 글쎄 뭐랄까요 그냥 옆에서 코디에 하는데 조언을 그 정도 해줄 사람들은 아니 있죠. 이게 이제 부산의 민심이 요즘 약간 좀 흔들린다면서요.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려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다는 얘기가 뭐 보도에 있던데 그럼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누구한테요? 한동훈 장관한테요. 뭐 예, 그렇겠죠. 예.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니까요. 왜 또? 보세요. 아니 떨어질 이유는 예, 뭐예요? 저는 10만 이 관객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10만이요? 예. 낙검수 할 때? 예, 움직이면 10만이에요. 아 그때 진짜 많았죠. 예. 아,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희화시켜서 얘기하면 네. 좀 의미가 없고 이런 거거든요. 저분들을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요. 김용남 의원도 그 비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구호만 있어요. 한동훈 의원 그 비대위원장이 제목과 구호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네. 그 비대위원장의 리더가 워딩을 날리거든요.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준비되기 전에 네. 첫 번째 고민은 뭘 하냐면 네.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지역의 메인 아젠다가 뭔가라고 하는 걸 전략팀에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갖고 네. 워딩으로 날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워딩으로 날리고 난 다음에 네. 그거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팀이 또 따로 뒤이어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힘있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는 요소에 가서 거기서 바람이 돼서 1, 2%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벤트 하듯이 해요. 그럼 펀더멘털이 없는 상황에서 사상 누각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전략적으로 네. 여기에 지금 부산의 시대 정신은 롯데 야구가 우승하는 거는 중요한 관심사긴 하지만 네. 부산의 시대 정신 그게 아니에요.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낙후된 지역 추락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요 문제거든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서 요 메시지가 가다가 1992가 쳐주면은 그건 반찬 정도인데 반찬인데 쳐주면 밥이 더 맛있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메인 어젠다는 없어요. 답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걸 치고 난 다음에 그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힘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이 들썩들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엑스포 떨어진 후속 네, 조치에 대해서 마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엑스포에 버금가는 60조 경제 효과라고 그랬거든요. 6조도 편성 안 해요. 한 5천 몇백 편성했나 그래요. 네네. 6조 정도 편성을 한다면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다 하면 부산 전역으로 쫙 퍼져오고 마지막에 1인당 부산 시민들 390만, 400만에 가까운 부산 시민들 1인당 경제 효과가 돌아오는 혜택이 약 68만 원쯤 됩니다. 탁 던져놓잖아요. 쫙 가는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1992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열정을 부산으로 다시 살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하시지 그러세요. 아니 이걸 전략팀에서 해요 원래. 그래요? 예, 그럼 그 다음에 국힘 의원들이 네.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추경 편성하겠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구나. 못 하는 건가? 이게 시스템이 내부가 붕괴된 거예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주제도 혼자 마이크를 이렇게 독점하시니 참. 그럼 나 이재명 퇴근하신 줄 주제로 알았어. 아니, 김용남 의원이 퇴근하신 아니 갈까 중간에 생각도 했어요. 요 얘기는 뭐 들으니까 굉장히 설득이 맞아요. 있는데. 맞는 그래요? 얘기예요.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티셔츠에 1992가 박혀 있는 건 상당히 마이너한 문제고 이게 이제 부산의 그렇죠, 사실. 롯데자이언트 팬들이 보면 어떤 순간적인 동질감 내지는 뭐 좋아할 수 있는 요소인 건 틀림없죠. 근데 돌아서면 딱 있죠. 저거는. 이건 메이저한 문제는 네.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부산의 총선 민심이 네. 롯데자이언트 마지막 우승 연도가 박힌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바뀌거나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무겁고 네네. 진중한 이슈를 다뤄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없었군요. 조금 요새 걱정되는 것은 네. 일종의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대단한 셀럽인 거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즐기면 안 돼. 즐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동하는 게 완전 셀럽이에요. 그냥 셀럽. 근데 셀카 찍고. 예, 셀럽은 맞습니다. 예. 사실은 셀럽으로 따지면 뭐 BTS나 블랙핑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정치인의 몫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할이 있는 게 정치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고 나를 환호하고 이러면 잠깐 이게 약간 정신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그거는 좋아요 뽕 맞는 거고. 좋아요 뽕 맞는 거죠? 예, 근데 근데 그건 순간적으로 즐기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아니, 제가 거기에 예를- 매몰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 대통령께서 힙합 패션에 모자를 쓰고 BTS 노래 몇 소절 따라 부른다고 해갖고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대통령 다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BTS는 건들지 마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돌 가수의 네. 아이돌 가수의 몇 가지 소절을 따라 부른다고 그렇죠. 해갖고 국가 경제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대중 그 수출이 네. 무역 적자가 해소되고 이런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거에 그 지위에 버금가는 대통령 다음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벤트로서 쳐줄 수 있는 다른 걸 만들어가는 건데 그게 1992예요. 네, 네, 근데 네. 그거를 메인으로 끌어오는 순간 실패한 거라는 거죠. 아직 그럼 옆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조언이나 그런 이제 뭐 시스템 같은 걸 뒷받침해줄, 백업을 해줄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는 붕괴된 것 없다? 같아요. 그 얘기 해주는 순간 주위에- 공천 아웃됩니다. 주위에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오늘 막 나갔다. 아니 그 실제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이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뭐 선거 전략도 잘 세우고 대단한 뭐 연구원이죠. 정책적인 기능도 뛰어났던 것인데 요새는 완전히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그래요. 요 전서부터 그렇더라고요. 탄핵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더라고. 누구 탄핵 이후? 아니 그러니까 17년, 60년, 17년 그 이후에 이후로 국민의힘이 예, 근데 국민의힘이 네. 지역 가보면 그때 탄핵되고 난 다음에 지역 조직도 수도권이 다 무너졌어요. 하긴 뭐 그랬겠죠, 그때는. 그게 뭐냐면 정치는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좀 자랑스러워야 돼요. 네네. 그 자랑스럽지 않으면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5% 이분들이 투표장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는 응할 수 있지만 이제 부끄럽구나. 부끄럽죠.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 면접하게 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총선 공약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네. 뭐 금투세 없애겠다. 예. 지금 유예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네네네. 매기기로 한 금투세 없애겠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얘기 어, 나오고요. 공매도 뭐 한시적 원래는 금년 6월 말까지만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거 제도 정비 안 되면 네. 계속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제는 부동산 관련해서 재건축 네.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금 파퓰리즘적인. 이게 안 파퓰리즘적- 맞아요. 예. 근데 예. 예를 그것도 들어서 전문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물어보고 해야지 그런 거. 아니 여기는 3%에서 전문성이 제일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얘기할 수 그래서 있어요. 앞에 대놓고 까면 제정신을 하는 순간 공천 아웃이라니까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 할만해요. 그래도 저도. 아니, 그래요? 아니 뭐 제가 하긴 뭐 보기에는 3년 이상 들으셨으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난 제일 낫던데. 그러니까 의원님 역시 이런 분들 얘기 아니 그냥 들어야죠. 두 분이 하세요 방송. 또 무슨 아니, 일이- 적합게. 공천 탈락했다고 그렇게 삐지세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민주당 문은 근데- 민주당 문은 잠깐 언제든지 열려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다들 그렇게 했던 건데 네네네. 이제 모 인사가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그 금융권 인사가 이거 반대했다가 잘릴 뻔했잖아요. 잘린다는 소문이 확 그때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언급된 재건축 완화도 네.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을 30년 만에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국가적 자원 낭비입니다, 사실은. 네. 30년 만에 그렇게 못 쓰게 되지, 못 쓸 만큼 그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로. 신기하다. 콘크리트 1년 전에 건물이. 비해서 진짜 제정신이 됐네. 원래 제정신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1년 만에 바뀔 수 있어? 근데 진짜 국민의힘 포기하셨나 보다. 아니 이거를 총선 공약이나 전략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예. 정치하게 맞습니다. 짜야 되는데 예.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던져요.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그거를 정땡땡 MC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아니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런 비판이 댓글에서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 소개 잠깐 해드린 겁니다. 예. 아 근데 그 국민의힘 저 공천 아예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여전히 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요, 하는지. 제가 보기에 김용남 의원을 수원병에 박문규 전 장관과 경선을 붙이는 순간 네. 국힘이 100석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경선만 붙여도. 예. 아니 왜냐면 다른 데도 합당한 비슷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합당한 일. 다른 데도 근데 비슷하게 할거 경선을 아니에요. 아웃시킨다고 하게 되면 고마지노선도 무너질 위험성이 84 뭐 높아요. 이렇게 내려가는군요. 예. 아, 무척 위험합니다. 네. 아 두 분 참 이렇게 합이 잘 맞고 하신데 굳이 한 분이 여기서 원내로 들어가셔야 되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저는 평론가를 16년 했기 때문에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여기는 아직 연조가 좀 짧아요. 8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되는군요 여기는. 아. 앞으로 더 8년은 못 해요. 와 이렇게 재밌는 아니 두 근데 분이. 16년 만에 네. 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불쌍하더라고. 아. 16년 만에 돌아갔는데 많은 분들은 네. 제가 초선이거든요. 한 3선쯤 한 줄 알고 있어요. 16년 동안 한 번도 이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갖고. 아니 16년 만에 돌아가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네. 아니, 아직 그쪽하고- 많이 남았으니까. 그쪽하고 사정이 좀 절차가. 달라요. 절차가 아직 많이 같이 남았는데 묻어가지 마세요. 물귀신이세요. 어디 끌고 가. 혹시 20년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김영남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빠이빠이. 자 우리 김영남 의원, 아 그리고 우리 정봉주 이제 뭐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어떻게 아직 되나요? 예비 후보 등록 안 예비 후보 했고요. 등록이 안 됐어요? 이미 선언했고 이제 선언자?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마 그 검증이 통과되면 예비 후보 등록하면 아. 그때 이제 예비 후보라고 네. 자, 불러주시면 오늘까지 그럼 정봉주 선언인으로 가겠습니다. 정봉주 자객. 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장 정확히 아이고. 불러주세요. 교육원선 그거 안 그만두세요? 저는 못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투표 아니 뭐예요? 아니 선거 나가면 예비 후보 공천 신청해도 유지할 수 있는 당직이에요? 그게? 공천 신청한다고 당대표가 당대표 내려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몇몇 이거는 당직은 우리가 내려놔야 4월 되던데. 9일까지 네.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교육연수원장은 거의 독보적인 자리입니다. 아, 누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정용진 MC 이런 분들도 오늘 많이 교육시켰잖아요. 정신 교육시키고. 알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원장님, 네 그리고 우리 김용남 저는 예비 후보 등록 진작에 했어요. 예비 12월 후보. 12일 날 첫날에 했어요. 첫날. 김용남 짠한 예비 후보 이렇게 가겠습니다. 곧 컷오프 될 예비 후보. 컷오프 예비 예비 컷오프 예비 후보. 컷오프 예비 후보. 네, 두 분 아이. 덕분에 또 오늘도 동접지 않은 기록을 또 깼습니다. 예. 네, 만 분이 넘게 또 들어오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이 두 분의 방송을 계속 앞으로 보시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예. 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아 대단히 5만 명 넘었어요, 참? 5만 명이요? 지금 한 2천 명 남았어요. 아 그러면 오늘 그 뭔가 이벤트는 무산되는 거네. 구독자가요? 구독자가 네. 5만 명 되면 제가 예. 버거킹에서 예. 그날 오는 사람 다 제가 햄버거 쏘기로 했거든요. 음. 여기 상암동 버거킹에. 아니, 예. 시간이 있었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몇 내일 시까지? 오전 11시까지인데 아 내일 오전 네, 넘어가겠네 근데. 근데 오늘 그래서 영상 안 올리려고요. 음. 예, 오늘은 영상 업로드가 없습니다. 예. 햄버거 안 살라고? 아니 3%에서 그렇게 많이 아이, 버셨으면서 뭔 소리 그 햄버거 해요. 값을 거의 아껴요. 아하. 국힘 공관위원 이철땡하고 비슷하네. 먹기만 하고 나오질 않아? 이 땡큐.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